19살 때 인터넷 카페에서 심야 알바를 했다. 심야, 역전, 번화가의 인터넷 카페. 이 정도면 별난 손님은 굉장히 많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웠던 손님을 이야기해보겠다. 먼저 인터넷 카페의 일 내용을 설명해보면 심야 시간대는 주로 계산, 안내, 청소가 메인으로 기본적으로 손님이 없으면 할 일이 없다. 출입이 있을 때 말고는 뒤에 숨어서 만화를 읽거나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한다. 사실은 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심야 알바 취향의 우리들이 그런 일을 할 리도 없다. 좋아하는 만화의 신작을 공짜로 보거나 휴게 중에는 인터넷도 마음대로 쓰고 드링크바는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으니 나는 이 알바가 굉장히 좋았다. 본론으로 가보자. 그날은 나와 다케나카 그리고 기타자와 3명의 근무. 우리들은 개인적으로도 같이 놀러 다닐 만큼 사이가 좋았고 그날도 적당히 일을 보면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계산대에 순번이 돌아와서 내가 카운터 안에서 만화를 탐독하고 있었는데 자동문인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님을 받을 준비를 한다. 어서 오세요 라고 말하고 손님을 바라봤다. 젊은 여자였다. 나이는 나와 비슷하거나 살짝 위 정도. 너무 박지 않은 갈색 머리에 긴 속눈썹의 눈가. 마치 욕실에서 바로 나온 듯한 분위기로 촉촉이 젖은 머리카락에 쌩얼이었다. 오, 이쁘네? 같은 생각을 하면서 저희 카페를 이용하셨던 적은 있으셨습니까? 라는 정해진 문구를 날린다. 아, 네. 라고 희미하게 떨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는 그 여자. 지갑에서 멤버십 카드를 꺼내려는 것 같았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어 잘 꺼내지지가 않는 것 같았다. 한동안 씨름을 하는 듯 했지만 중간에 포기하면서 저 죄송한데 카드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라며 다시 그 떨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그럼 제가 휴대폰 번호로 검색을 해드릴 테니 여기 굵은 테두리만 기입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전하면서 용지를 내밀자 떨리는 손으로 쓴다. 쓰는 동안에도 자꾸 실수를 하는지 몇 번이나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온다. 계절은 겨울이었고 내가 본 바로는 얇은 옷이라 추워서 그런가 보다 라고 그때는 생각했었다. 이윽고 기입을 마쳤는지 용지를 돌려놓는다. 감사합니다. 이번은 이 용지로 괜찮으시지만 다음에도 입고 오시면 재발행을 하셔야 하고 수수료가 발생하니까 주의 부탁드릴게요. 같은 아까와 같이 정해진 멘트를 전하면서 컴퓨터로 그 정보를 입력하여 검색해본다. 그동안에도 그녀는 주위를 흘낏거리며 둘러보다가 갑자기 으흐 이라며 작은 목소리로 신음하거나 귀를 막는 것 같은 신용을 한다. 거동이 하도 이상해서 나는 조금 당황했다. 뭐야, 정신 이상한 앤가? 예쁜데 아깝네. 그래도 다케나카와 기타자와에게 말할 거리가 생겼다. 그래서 내심 즐거움이 느껴진다. 정보를 컴퓨터로 확인한 나는 여자 이름을 확인한 후 그럼 다리는 어떤 종류로 해드릴까요? 라고 묻는다. 오픈석을 흘깃 바라본 그녀는 수리 중
이라는 편말이 붙어있는 종이를 확인하더니 저쪽 오픈석은 못 쓰는 건가요? 라고 물어왔다. 마침 그 오픈석은 전기계통에 이상이 있어 불이 켜지지를 않아 업자가 올 때까지 사용 중지를 해놓아서 안 된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그녀는 그럴 수가 하며 작게 중얼댔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오픈석을 보다가 그럼 되도록 밝은 자리는 있나요? 라고 나를 똑바로 바라본다. 그 순간 방에 앉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표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15라고 기재되어 있는 전표를 바인더에 끼워서 준다. 편하게 이용하세요. 라고 전하고 여자가 15번 방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계산대 뒤에 있는 문을 열고 그 안에서 만화도 보고 컵라면도 먹고 있는 다케자와와 기타자와에게 야, 이상한 손님이었어. 싱글거리면서 알려줬다. 행동거지가 이상한 예쁜 여자애란 말에 두 녀석은 구미가 당기는지 그래선 안 되지만 보안 카메라로 몰래 봐보자는 얘기가 된다. 여담이지만 그 보안 카메라는 커플룸에서 야릇한 짓을 하는 모습도 그대로 다 볼 수 있다. 모텔 대신 쓰는 커플들도 덜어 있지만 점원들에게는 다 보이니 웃음거리가 되기 싫다면 조심하는 쪽이 낫다. 셋이 옹기종기 모여 보안 카메라 앞에 진을 치고 10번대 방 라인에 채널을 맞춘다. 사각지대가 되어서 안 보이잖아. 라는 다케나카. 다케나카가 말한 대로 10번대의 방들은 겨우 볼 수 있지만 안쪽까지는 사각인데다 어두워서 잘 보이질 않는다. 그런데 거기서 막다른 곳 어두운 부분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3명이 동시에 깨닫는다. 15번 방과 맞은편 25번 방 사이에 남자 같은 사람 그림자가 보인다. 뭐야 이거? 기분 나쁘잖아. 이런 손님이 있었냐? 등등 각각의 입에서 말이 나온다. 여자가 있는 방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이 이상하다. 만약 변태라면 위험하니까 경계하는 게 좋지 않겠냐 같은 말을 주고받으며 있자 여자친구를 구하고 있던 기타자와가 내가 슬쩍 보고 올게 하면서 청소용 손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방을 나선다. 잘만 하면 여자 얼굴도 볼 수 있겠다고 의기양양하게 가는 그 녀석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녀석이다. 나와 다케나카는 하여간 저건 치마만 두르면 헬렐레 한다니까. 웃으면서 보안 카메라를 본다. 잠시 후 화면 위쪽으로 기타자와가 나타나고 남자가 서 있는 막다른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14번 방 앞 근처까지 갔지만 웬일인지 기타자와는 두리번거리고 있다. 아니, 네 앞에 있잖아. 다케나카는 소곤거리며 말했지만 그 뒤로 나도 다케나카도 입을 다물어버린다. 다케나카도 나도 똑같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체 모를 불안과 위화감을 느꼈다고 생각된다. 화면 속의 기타자와는 갸웃거리며 다시 방향을 바꿔 돌아오고 있다. 뒷방으로 들어오자마자 그거 없어졌는데? 라고 이상하다는 듯 말한다. 다케나카가 아니요, 너 거짓말 할래? 라고 조금 화난 투로 말하자 기타자와는 그게 뭔 말이야? 거짓말은 무슨? 발끈한다. 나는 둘을 진정시키고 다녀온 기타자와에게
보안 카메라에서 본 것을 이야기해줬다. 기타자와는 너네야말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처음에는 잘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자기 눈으로 보안 카메라를 확인하더니 계속해서 15번과 25번 방 사이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얼굴색이 변한다. 헤헤, 이거 뭐야? 귀신이야? 헤헤. 라고 실실거렸지만 눈에는 공포색이 뚜렷하게 보인다. 우리 사이에서 침묵이 흐르고 있을 때 내선 전화가 울린다. 놀라 자빠질 뻔한 우리들 중 전화기에서 제일 가까운 다케나카가 조심스럽게 전화기를 든다. 네, 카운터입니다. 네. 예? 예? 네네. 아니요. 알겠습니다. 곧 가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케나카가 우리들 쪽을 보더니 말한다. 25번 방 손님이 옆방인지 맞은편 방인지 모르겠는데 아저씨가 계속 혼잣말을 해서 시끄러우니까 주의 좀 주라고 하네. 지금은 카운터의 컴퓨터를 통해 손님들의 메시지로 불만사항이나 주문을 받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각 방에 내선 전화가 딸려 있었다. 물론 그때의 전화 내용도 불만사항이었다. 뭐? 기타자와가 목소리를 높인다. 내가 아까 갔을 때 사람 목소리 같은 건 안 들렸어. 불만사항이 들어올 정도로 시끄럽다면 확실히 그 시점에서 기타자와가 눈치채지 못한 것은 정말 이상했다. 15번 방은 아까 여자 손님이고 14번 방은 단골로 오는 젊은 남자로 항상 오면 곤죽이 돼서 잔다. 코골이가 시끄럽다면 이해가 가지만 혼잣말이라니. 그리고 25번 방에 인접한 방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는 것은 역시 다케나카는 일단 보고 올게. 기타자와가 돌아오고 나서 뭔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니까 무선 인터컴 꽂고 갈 테니까 뭔 일 있으면 말해. 말하며 인터컴을 차고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한 후 그쪽을 향한다. 나와 기타자와는 계속해서 막다른 곳에 남자가 보이는 보안 카메라를 마른 침을 삼키며 바라본다. 화면에 나타난 다케나카는 다른 곳에는 들르지 않고 그대로 25번 방까지 향한다. 화면상에서는 25번 방 문을 노크하는 다케나카와 막다른 곳에 서 있는 남자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등을 마주하는 형상이 된다. 어휴, 이건 그냥 귀신 확정이잖아. 그런 말을 주고받는 우리들을 두고 다케나카는 25번 방 손님과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그러자 인터컴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다케나카의 목소리로 다케나카입니다. 25번 방 손님을 커플룸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거기에 답한다. 25번 방에서 다케나카와 남자 손님이 손에 짐을 들고 커플룸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때도 막다른 곳의 남자는 15번 방을 향한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그때 머릿속에 문득 생각이 든다. 이거 그거 아니냐? 아까 그 이상한 여자한테 붙어온 거 아니야? 무서운 이야기 있을 법한 집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인터넷 카페로 도망친다. 같은. 내가 그렇게 말하자 기타자와가 맞아! 라며 놀란 듯 내 얼굴을 본다. 이 막다른 곳의 남자는 여자 손님이 들어온 후부터 나타났다. 여자 손님의 행동이 이상했던 것도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들어맞는다. 밝은 자리를 원했던 것도 영적인 공포가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한 것과 동시에 온몸에 소름이 쫙 퍼지는 것을 알았다. 그러고 있을 때 다케나카가 돌아왔다. 일단 25번 방 손님은 겨우 설득해서 다른 방으로 옮겨놨어. 잘했지? 우리에게 물어오길래 물론 잘했지! 라고 답해준다. 나는 다케나카, 너 임마 굉장하네? 잘도 갔다 왔어. 라며 용기를 칭찬했지만 아무래도 안색이 나쁘다. 다케나카는 보안 카메라를 보고 그 남자를 확인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역시 아직 있구나 라고 중얼거린다. 25번 방을 녹화할 때 말이야, 등 뒤에서 엄청나게 안 좋은 느낌을 받아서 시끄러워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 아니, 말했다기보다는 어쩌면 중얼댔을 뿐일지도. 모습은 보지 못했어도 목소리는 들었다는 다케나카는 완전히 겁에 질린 모습이 되어버린다. 나는 그런 다케나카를 격려해 주려고 애써 밝은 척, 이젠 내 차례네. 25번 방 비었으니까 청소하고 올게 하며 청소도구를 손에 든다. 다케나카도 기타자와도 아침 교대 시간에 하면 되잖아 라고 해줬지만, 아니야, 커플룸에 들어간 손님한테도 세전표를 건네주고 와야 하기도 하잖아. 그리고 아침에 점장님 와서 청소 안 된 거 보면 또 뭐라고 할 거 아니야. 괜찮으니까 잽싸게 마치고 올게. 나는 그렇게 말했다. 무엇보다 둘에게 공포를 심어준 원흉이 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더럽게 기분이 나쁘다. 내심 벌벌 떨었지만, 야, 무서우니까 둘이서 인터컴으로 재밌는 얘기라도 해봐 라면서 익사를 부렸더니 너 바보 아니냐 같은 말들을 하면서 조금은 기분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모습이었다. 커플룸에 새로운 전표를 가져다 준 후 25번 방에 들어가 청소를 시작한다. 두 녀석은 인터컴 너머에서 금방 본 TV 이야기라던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문 바로 바깥에 그 남자가 있을 것을 생각하니 솔직히 머리에 들어오질 않았다. 알콜로 테이블과 헤드폰, 키보드, 게임용 의자를 닫고 손잡이가 긴 돌돌이로 카펫 위에 쓰레기를 치운다. 마지막으로 발 아래 휴지통 내용물을 수거하려고 숙인다.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잘 알겠지만 방범상의 이유로 방문은 아래쪽 반 정도는 뚫려 있다. 그만두면 좋았을 것을 나는 그 뚫린 부분으로 눈을 향하고 만다. 나도 모르게 숨을 삼킨다. 다리였다. 다리가 보였다. 발끝은 15번 방을 향하고 있고 내 쪽으로는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왠지 흠뻑 젖은 슬랙스 바지에 가죽 구두. 뚝뚝 뭔가가 떨어지고 있다. 냄새. 지금까지 몰랐었는데 이상한 냄새가 난다. 뭐랄까, 이 냄새 어디선가 맡은 기억이 있다. 그렇다. 사다 놓고 잊어버린 채 놔둔 생선회가 썩는 냄새. 그렇게 생각한 순간 구토감과 공포로 몸이 경직된다. 하지만 그때 공포의 최고조에 달한 나는 감각이 마비되어 버렸는지도 모를 일이다. 호기심이 공포를 웃돌더니
그 녀석의 정체를 알고 싶다고 생각해버린다. 다행히도 녀석의 신경은 여자 손님에게 가 있다. 아직 인터컴을 통해 떠드는 둘에게는 미안하지만 우선은 인터컴을 귀에서 빼버렸다. 그러자 역시나라고 해야 하나. 희미하기는 하지만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니 아무래도 부탁해. 여기 이봐. 까불지 마. 이런 말들을 중얼거리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낮게 신음하듯 말할 때도 있고 높은 톤으로 어리광 부리듯 말할 때도 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여자 손님의 흐느끼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가엾게도. 이런 거에 쫓긴다면 나라도 무서울 것이다. 갑자기 문 앞의 남자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었다. 충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문을 힘껏 열어젖힌다. 조용한 가게 안이 일순간 소란스러워지는 것 같더니 곧 다시 조용해진다. 기세를 몰아 문을 연 것을 다소 후회하며 다시 무서워진다. 그러나 문 앞에 있을 거라 두려워한 그 남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가슴을 쓸어내리다 이긴 기분이 들어 의기양양해진 나는 청소도구를 회수하면서 카운터로 돌아가려던 바로 그때 지금도 생생하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일. 숨소리를 느낄 만큼 가까운 거리. 귓가에 신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뭔가가 나의 등을 밀어버린다. 그대로 앞을 향해 고꾸라지듯 넘어진 나는 뭘 챙길 겨를도 없이 벌떡 일어나 허둥지둥 앞을 향해 달려서 카운터로 돌아왔다. 돌아오자마자 뒷방에서 얼굴을 빼꼼 내민 두 녀석이 지금 그거 뭐 했냐? 새파래진 얼굴로 나를 보고 있다. 나는 몰라 라고 계속 반복했던 것 같다. 아무래도 둘은 보안카메라 너머로 내가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넘어지는 것을 목격했던 것 같다. 여튼 뒷방으로 들어가 다시 보안카메라를 보자 그곳에는 아직 전과 전혀 다름없는 모습으로 남자가 서 있다. 내가 넘어지면서 낸 소리를 수상히 여긴 12번 방 손님이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기도 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방으로 돌아간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다케나카가 야, 이제 그만 보자. 힘없이 말해서 나와 기타자와는 말없이 끄덕인다. 보안 카메라를 전 구간 탐색으로 돌려놓고 우리들은 겁에 질린 채 업무로 돌아가기로 한다. 기타자와는 내가 두고 온 청소도구들을 회수해주고 그대로 카운터로 들어갔고 나와 다케나카는 뒷방에서 멍하니 잔물을 봤다. 1시간 정도 지났을 즈음 카운터에서 소리가 나면서 뭔가 안내 멘트 말고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은 게 분위기로 느껴졌다. 뒷방문이 열리고 기타자와가 얼굴을 들이민다. 15번 방 손님 부모님이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방으로 안내도 될까? 15번 방, 그 여자 손님이다. 셋이 얼굴을 마주보고 있자 다케나카가 그럼 내가 갔다 올게 라며 그 부모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15번 방을 향했다. 보안 카메라로 볼 생각은 못하고 나머지 우리 둘은 카운터로 나가서 그 모습을 지켜본다.
부모와 무사히 만난 것 같은 15번방 여자는 엄마에게 안겨서 위로를 받는 모습이었다. 다케나카를 포함한 4사람이 돌아와서 부모가 계산을 마치고 배를 끼쳤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갔다. 마지막으로 슬쩍 본 여자는 울어서 퉁퉁 부은 눈을 파카의 후드로 가리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들은 왠지 뭔가 짐을 벗은 것 같은 기분으로 겨우 서로 마주보며 웃을 수 있었다. 기타자와가 보안카메라 확인해 볼까? 하는 바람에 우리들은 주저주저하며 보안카메라를 10번대 라인에 맞춘다. 역시 그곳에는 이미 남자의 모습은 없었다. 실화냐 이거? 그럼 역시 그 여자한테 붙어 있었던 거야? 와, 이런 일도 있네. 우리들은 다시 한번 공포를 실감하고 그 여자 손님이 무사하기를 빌었다. 그 후 인터넷 카페 내에서 어떤 심령현상이 일어난 적도 없었고 알바를 그만둔 지금도 전원이 무사하다. 무엇보다 지난달 다케나카가 결혼했다. 게다가 상대는 그 여자 손님. 그 사건 뒤 앵마기를 받은 그녀는 우리가 일하던 인터넷 카페에 자주 오게 되었고 다케나카와 눈이 맞는다. 그리고 동거에서 결혼까지 꼴이 난 것이다. 그 남자 귀신은 그녀를 스토킹했던 남자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후에도 그녀를 계속 따라다녔다고 한다. 거짓말 같지만 실화였던 사건. 다케나카의 결혼기념으로 이 이야기를 해봤다.